값 오를 것이라는 또 얘기가 있네요. 도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신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오늘 한정훈의 부동산 썰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날지 궁금하시죠? 자, 그 전에 먼저 세미나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12월 6일 이제 바야흐로 12월로 들어섰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12월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초보자를 위한 재개발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투자를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했거나, 그리고 초보자라서 이거 재개발 시장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특강입니다. 오십시오. 초보자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는 그런 소중한 그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윤민국 본부장이 같이 강의를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특전을 드리는 거는 1대1 상담, 이게 유료인데요. 1대1 개별 상담을 무료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 부동산 자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많죠?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투자의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2024년 혼돈의 부동산 시장. 지금 뭐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습니다. 지금 뭐 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23년도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1월부터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상승 추세로 가다가 거래량이 9월, 10월 되면서 좀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이 2차 하락기로 지금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다 하락이다 팽팽하게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혼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제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죠.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 것. 야, 이거 집값 오를 것이라는 또 얘기가 있네요. 집값 오를 것. 2년 만에 상승 답변이 하락을 역전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내년 집값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전세 시장은 회복. 이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내년 부동산 시장 매매 1% 상승, 전세 2%, 제한적인 상승세 예상. 이렇게 지금 뭐 상승을 예측하는 데도 있고 약간 약세를 예측하는 데도 있고 지금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난해 한번 상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모든 언론, 모든 전문가 대부분이 전부 다 하락한다는 쪽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들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그 하락한다, 뭐 폭락한다는 기사들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사를 검색할 수가 없어요. 지난해는 정말 무수히 많은 하락한다는 기사들이 도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저도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락한다는 기사들 다 없어졌고요. 지금은 하락한다는 쪽, 그 다음에 상승하는 쪽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2022년 11월 727건, 그 다음에 12월 달에 835건으로 갔다가 드디어 1월이 되니까 1000건이 넘어갔어요. 1412건. 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제가 이때 뭐라고 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뭔가 이제 지금부터 이 추세가 바뀌기 시작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기억들 하십니까? 자, 그래서 2월달 되니까 또 거래량이 2,000건이 넘어가고요. 해서 8월달까지 3,000건이 계속 넘어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계속 이제 상승 추세로 오면서 이 매매 가격도 정고점 대비해서 거의 9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9월, 10월 달이 되니까 거래량이 꺾이네. 거래량이 3,000건이 안 돼. 한 2,50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2차 하락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 하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지금 이제 다시 하락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2차 하락, 1차 하락, 2차 하락, 또 3차 하락도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예전에 부동산 뭐 한 8년, 9년, 막 10년 이렇게 했을 때요. 사실 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어떤 지표로 삼았던 게 뭐냐면은 내년 연말쯤 되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다음 경제, 부동산, 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매매가, 전세가가 뭐 2% 오를 것이다, 뭐 1% 떨어질 것이다, 전세가는 또 뭐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그 보고서가 뭐냐면은 뭐 그 현대산업, 현대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뭐예요? 보고서를 내요, 연말에. 그 연구원들이. 정말 똑똑한 분들이죠.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내년 시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시점이 저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 1% 오른다 그랬는데 막 엄청 더 오르고, 떨어진다 그랬는데 다시 오르고, 오른다 그랬는데 떨어지고,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그 똑똑한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 연구원들이 그런 자료를 내놨는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전 거기에 대해서 전 신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방법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그런 이제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시장을 제일 잘 읽게 된 거예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자,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소비자 응답 비중치, 소비자들이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2017년 상반기, 하반기, 이게 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진 건데요. 이 파란 게 상승 곡선이고 이 그래프고요. 파란 게 상승 그래프, 그 다음에 빨간 게 하락 그래프입니다. 빨간 게 하락. 그리고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보합이에요, 보합. 이게 이제 보합,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보합인데, 자, 2023년도 상반기 보면요. 상반기 보면은 하락한다가 65%였어요. 하락한다가, 소비자들이 하락한다가 65%. 그 다음에 오른다가 12%. 오른다가 12%.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었죠. 지난해. 자, 그런데, 올해죠, 올해. 이게 상반기고요. 올해 하반기를 보면은 떨어진다가 24%, 떨어진다. 상승한다가 24%, 상승한다 24%. 그 다음에 하락한다가 35%네요. 그렇죠? 35%. 하락한다가 더 많아. 하반기는 지금 그렇죠? 지금 하반기는 더 많아요. 근데 내년 시장을 보면은 내년에 상승한다가 30%고요. 상승한다 30%. 파란 게 더 높죠. 하락한다가 25%. 내년 시장을 사람들이, 이 소비자들이 주택 매매 가격을 전망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하락보다 상승이 더 크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겠죠. 다음을 한번 또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리고
상반기 주택가격 매매 전망 요인,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오른다, 매매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하락한다, 이렇게 지금 나눠놨는데요. 매매 가격 상승 이유가 있어요. 매매 가격 상승 이유. 상승 이유 중에서 이 파란 게 가장 크죠. 이게 뭐냐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것이다. 금리가 이제 내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집값이 오를 거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30.42%나 돼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두 번째로 높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한다라고 생각했던 매매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죠. 매매가 상승 이유입니다. 가장 큰 게 뭐예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변화될 거다. 자, 여러분들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발 기준금리가 가장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늦어도 한 5, 6월 요때면은 인하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인하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이거는 방향성은 일단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테크에서 가장 불확실한 건 불확실성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제는 하락할 것이다. 기준금리가. 이게 지금 가장 크다는 거예요. 매매가격 상승 이유 중에. 반대로 이쪽에 매매가격 하락 이유를 보면요, 47.14%가 가장 큰 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래요. 경기 침체 가능성.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가 침체하는데 부동산이 왜 오르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원론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경기가 침체하고 안 좋은 게 지금 내년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올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해부터도 계속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설도 뭐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올해도 경기 안 좋아. 내년도 경기 안 좋을 거야. 왜냐면 성장률도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경기 침체 가능성. 그래서 이미 경기가 지금까지 갑자기 이제 내년에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몇 년 동안 경기가 계속 안 좋았어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주변에.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이미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있었던 거지, 새롭게 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이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아. 매매가격 하락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경기 침체 가능성, 그 다음에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기준금리가 내리잖아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대출금리도 결국 낮아질 거예요. 이건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대출금리 인상이 더 되냐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어요. 뭐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 물량 증가, 그쵸? 이자 및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한두 가지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출, 금리 인상뿐이 아니고, 그렇죠? 이 정책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심리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것도 있죠. 돈이 시중에 얼마나 풀려 있느냐. 유동성도 중요하고, 상당히 다양한 그런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지, 단지 몇 가지, 한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은 여기도 보지만, 응답자가 상승 하락 의견이 엇갈린다. 그리고 매매 부분은요, 매매 부분은. 근데 이 전월세 부분에서 이 전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전세가는 지금, 매매가는 주춤주춤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그것은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겨루기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전세가는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가는 오릅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공급 물량이 지역적으로 틀리겠지만 공급 물량이 상당히 없는 지역과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항상 그래요. 부동산 시장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동안에 모든 지역이 다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 50% 이상 오른 지역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그렇게 좋았던 시장에서도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안 떨어지고 오르는 시장은 반드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보고서 내년 시장을 전망을 잠깐 해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남들과 좀 다르게 가야 된다. 지난해의 기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전부 언론이나 이 전문가들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왔는지, 누구 말을 더 신뢰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이런 남들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